영화나 이런 소설에서도 빙하가 녹으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굉장한 시나리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가설이 좀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빙하가 녹으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빙하가 녹으면 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과학에 더 빠져드는 시간. 우리나라 국가연구소 최고의 과학자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토크쇼 UST 펀 사이언스의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UST의 임현균 교수입니다. 마법처럼 명쾌한 표현으로 과학을 재미있게 풀어주고 있는 비유 천재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 씨와 차세대 생명과학 리더로 좀 성장하고 있는 혜리 씨, 오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UST 다니고 있는 박혜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후성유전학 공부했어요. 네. 그때 그 김미랑 교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느낀 게 많았었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유전자에게 좋은 습관을 하나 붙여준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은 곧 유전자의 메틸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그때 토마토 주스를 매일 먹겠다 이런 약속했었는데 어떻게 맞아요. 되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소주나 맥주 대신에 토마토 주스를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시기로 했는데요. 저 카메라 선생님들 저 줌 좀 당겨주세요. 제 피부 보이시죠? 관광 오늘 보이시죠? 화장 잘 먹었죠? 정말 예뻐졌어요. 이게 다 토마토 주스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쵸? UST 펀 사이언스를 시청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맞아요. 좀 유전자의 반응이 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메틸화 스위치 확 켜졌어요 지금. 아니 오늘 나는 몸신이다 촬영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바뀐 게 있나요? 저 진짜 많이 바꿨어요. 저는 원래 밤을 많이 새웠는데 네. 그 이후로 절대 밤 안 새우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거트 먹고 출근합니다. 아, 그래요? 좋은 습관입니다. 네. 이 잠을 안 자면 뇌 속에 자꾸 그 나쁜 물질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가지고 그 노화도 빨리 오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잘못하면 파킨슨병도 걸릴 수 있대요. 네, 혜리님께서는 다른 거 없으셨어요, 혹시? 저는 좋은 습관을 가진 걸 계속 하려고 물 먹기 계속하고 밥도 천천히 먹기를 계속해서 좀 더 저번보단 건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좋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우리에게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교수님, 네? 또 오늘도 퀴즈 당연하죠. 준비하셨어요? 네. 임퀴즈? 임퀴즈? 임퀴즈. 유퀴즈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임퀴즈. 임퀴즈? 예스! 네. 좋습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 제가 며칠 전에 휴게소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 트로트로 혹시 네. 지금 남이 넥타이 보니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신 건 아니죠? 네. 이 둘리가 지구를 도착할 때 네. 그걸 타고 왔대요. 그 둘리가 이동한 이동 수단은 뭐죠? 포르쉐?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구나. 네. 정답! 네. 빙하 타고. 빙하 타고 내려와. 노래에 답이 있었는데. 그렇지. 지구에 둘리가 탁 왔을 때 네. 타고 온 빙하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정보요? 근데 둘리가 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왔는데 어디다가 정보를 보관해서 왔을까요? 어떤 정보를 보관해 왔을까요? 어떤 정보일까요? 아니면 둘리가 공룡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룡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진 않을까요? 역시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의 시선은 네. 저는 정답을 압니다. 그래요? 네. 어떤 겁니까? 둘리가 타고 온 빙하에 답이 있어요. 바로 둘리가 타고 온 빙하에서 우리 인류를 구할 매우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그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을 제가 소개해야겠죠. 우리나라 최초 1호 빙하 과학도시입니다. 이강현 극지연구소 미답지 연구단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UST 극지과학과에 입학해서 빙하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남극 내륙을 탐사하면서 빙하 연구를 하고 있는 UST 2기 이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빙하 연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텐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하를 시추해서 지구 과거의 기후변화를 추적하는 고기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초반에 주인공이 남극에서 빙하를 시추하다가 갑자기 빙하가 갈라져서 간신히 탈출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이 주인공이 하고 있는 연구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현실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빙하 시추하기 전에 이미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죠. 이 영화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그린란드 앞에 있는 북대서양의 수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주인공이 예측했던 빙하기가 시작되고 며칠 만에 뉴욕까지 살인적인 추위가 닥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사실 며칠 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빙하기로 바뀐다는 거는 이제 영화적인 과장이죠. 하지만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그린란드의 빙하가 많이 녹게 되면 전 지구의 해류 순환이 멈추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빙하기가 온다라는 거는 많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난달에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북대서양의 해류가 2050년대 즈음에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였어요. 가까운 미래네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거는 빠르면 내후년인 2025년부터도 이 해류가 멈출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였습니다. 너무 빠른데? 우리가 영화에서나 상상하던 이런 기후 재앙이 현실 속에서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과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쯤에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기온이 점점 오르다가 13,000년 전쯤에 갑자기 수십 년 동안 10도 가까이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빙하기가 닥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캐나다를 덮고 있던 이제 거대한 빙하가 급격하게 녹으면서 많은 양의 담수가 대서양으로 들어오면서 전 지구 해류가 멈춰서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걸로 밝혀졌죠. 담수가 원인이군요. 네. 그런데 우리 인류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그린란드의 빙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빙하는 과거에 내린 눈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다져져서 만들어진 얼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눈송이 사이에 있던 공기방울들이 빙하 안에 남게 되는데요. 이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땠는지 또 대기의 구성 성분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실제 과거의 공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빙하 연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난 1999년 남극의 보스톡 기지에서 과거 42만 년의 그 기후변화 기록이 이제 복원이 됐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의 기후변화가 매우 잘 일치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 간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한 앞으로 2100년 즈음에는 지금보다 온도가 약 한 최대 4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과연 지금보다 온도가 4도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저는 남극의 빙하가 그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복원한 가장 오래된 빙하 기록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운영하는 그 콘코르디아 기지에서 시추한 빙하로서 과거 약 80만 년의 이제 빙하 기록이 복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빙하 기록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만 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간빙기 이전의 간빙기를 보면 온도가 약 한 4도 정도 높았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시기에 빙하를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하면 앞으로 미래에 지구의 온도가 4도 정도 올라갔을 때 과연 자연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우리 보통 1점 몇 도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4도면은 무서운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한 1.5도가 이제 올랐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도가 오른다고 하면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무서운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런 비슷한 시기의 어떤 현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빙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 같은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과거 100만 년에 달하는 빙하를 시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100만 년 이상 된 빙하를 시추하기 위해서 남극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K루트라는 육상 루트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이제 K루트를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탐사 과정에서 뭐 크레바스에 빠지기도 하고 영국 캠프에 이제 블리자드가 불어닥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우리 극지연구소에서는 장보고 기지로부터 남극 내륙 기지 중에 하나인 콘코르디아 기지까지 총 1,740km의 K루트를 개척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콘코르디아 기지를 넘어서 더욱더 내륙에 있는 지역까지 최대 2,200km까지 K루트 개척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2032년에는 남극 내륙에 우리나라의 3번째 기지를 짓고 국내의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100만 년 빙하 시추라든가 다양한 남극 내륙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남극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연구라고 하면은 바로 빙하의 감소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연구라고 하겠는데요. 지난 30년간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1990년대에 비해서 현재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섭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담수의 70%가 저장되어 있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점점 더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수면 상승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되게 재미난 것이 담수의 70%를 빙하가 머금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뉴스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다면서요? 남극과 북극에는 빙하를 제외하면 뭐 전 세계에 있는 호수물, 지하수물, 또 이제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높은 산에 있는 빙하에 있는 것들은 다 합쳐서 채 30%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현재 남극에서 가장 빨리 녹고 있는 빙하는 서남극의 아문젠해에 있는 스웨이츠 빙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극지연구소에서는 이 스웨이츠 빙하가 왜 빨리 녹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얼마나 빨리 감소할지를 알기 위해서 현재 미국, 영국과 함께 이 지역에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이 스웨이츠 빙하가 빨리 녹는 이유가 단순히 지구의 기온 상승뿐이 아니라 빙하 아래로 들어가는 해류에 의해서도 또 녹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빙하에 비해서 빠르게 녹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양공 협동이네요. 위에서 따뜻해지고 아래에서 따뜻한 물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2100년까지 해수면이 한 1에서 최대 2m 정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1에서 2m 정도 상승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심각하진 않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도로 보면은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이제 2100년에
해안 침수 가능 지역 예상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예상도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또 저희 극지연구소가 있는 인천의 절반이 물에 잠기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네요. 네. 특히 서해안에 위치한 다양한 이제 기관 시설들, 여러 항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모두 물에 잠기는 걸로 정유시설이며 뭐 예상도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많이 바뀌겠죠. 우리나라 동고서저니까 서쪽은 완전 바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남극 그러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실 거는 펭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귀여워요. 네.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남극이 이제 점점 따뜻해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펭귄이 얼어 죽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남극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펭귄이 오히려 얼어서 죽는다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더워 죽지 않고. 사실 이제 그동안 남극이 추울 동안에는 이제 주로 눈이 내렸죠, 거의. 그런데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 빗물이 펭귄의 깃털 속으로 스며든 거죠. 그리고 밤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새끼 펭귄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는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남극 내륙의 보스톡 기지와 콩코르디아 기지에서 3월에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7도 그리고 영하 10도까지 올라갔어요. 이 기온은 같은 시기 평균 기온, 각 지역의 평균 기온 대비 37도에서 38도나 높은 온도였습니다. 엄청 높구나. 네. 그리고 매년 남극을 찾는 저희 극지연구소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남극의 기후변화는 꽤 당황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경우에는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장보고기지 앞에 있는 해빙 활주로에 비행기를 착륙하고 기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이 장보고기지 앞에 해빙이 비행기가 착륙할 만큼 두껍게 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00km 더 남쪽에 있는 기지로 가서 다시 장보고기지로 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빙하를 연구하시려면 이렇게 추워야 할 곳은 추워야 연구 시료인 빙하, 얼음이 있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그러면 연구 시료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예, 사실 맞습니다. 남극이나 북극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저희는 또 히말라야라든지 안데스 산맥과 같이 중위도에 위치한 고산 지역에서 있는 빙하를 갖고도 또 기후변화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중위도 지역의 고산 빙하가 급속하게 녹아내리면서 우리가 중위도 지역의 어떤 기후변화를 좀 더 지역적으로 보는 그런 연구에 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학자로 따지면 조선왕조실록이 막 불타고 있는 거랑 비슷한 네,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사라지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남극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남극은 매우 낮은 기온을 가진 이제 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연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화이트 마스, 그러니까 하얀 화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브루노 마스는 들어봤는데 화이트 마스는 네. 이 단어는 바로 눈 덮인 남극에서 우주 탐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사막을 보통 화성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던데 눈도 하는군요. 네. 사실 최근 선진국들은 이런 우주 탐사 연구와 관련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외계 행성과 환경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남극에서 다양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화성 탐사에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극은 말 그대로 가성비가 되게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되어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 극지와 우주는 얼마나 닮아 있길래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화성의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그저 춥다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화성의 평균 기온은 약 영하 6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극 내륙이 바로 영하 60도 정도 됩니다. 평균 기온이?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극은 1년의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죠. 이러한 밤만 계속되는 특히 남극의 겨울철은 화성과 정말 똑같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남극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주 탐사 연구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유럽 우주국 ESA라고 부르는 유럽 우주국에서는 미국의 나사와 함께 남극에서 에덴이라고 부르는 스마트팜을 개발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우주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남극에서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찌됐든 다른 행성에 가서 살게 됐을 때 뭐 다양한 이제 우리 생활 시설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행성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행성을 이용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 다른 행성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구에서 다 가져간다. 이 경우에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다른 행성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진 남극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행성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럼 영화 마션에서 정말 감자를 키웠던 그런 연구 분야가 실제로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나사에서는 영국의 모험가들이 이제 계획했던 그 도보로 남극을 횡단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과연 사람들이 이런 화성과 같은 황량한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에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게 될지를 연구하는 이런 의학적인 분야도 또한 남극에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남극 내륙은 다른 행성들에 거의 준하는 그런 극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나라들이 남극을 이용해서 다양한 우주 탐사 기술을 개발하는 이제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남극은 현재의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고 또한 미래 우주 탐사를 대비하는 연구의 최전선으로서 저희 극지연구소는 항상 많은 UST 젊은 학생들과 많은 국민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극지에서는 현재 기후 문제에 대한 이 대응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극지에서 하는 연구가 우주하고 연관이 돼서 이제 앞으로 우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또 연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신했고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만 그래도 극지를 다녀오신 분을 오늘 처음 만나 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원래가 해양학도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또 극지를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석사 때까지는 이제 해양학과에서 해양학도였는데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이 극지연구소에 계시다가 학교로 오신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남극 세종기지에서 1년 동안 한번 있어 보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좋은 연구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지원을 해서 세종기지에서 1년을 이제 지내다 왔었고요.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세종기지에서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 극지의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극지과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단장님으로 오늘 소개가 되셨는데 사실 UST 재학생인 저에게는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선배님은 극지를 연구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다른 학교에는 이 극지라는 연구하는 데가 없었는지 아니요 그리고 왜 UST를 선택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세종기지에서 월동을 했던 게 이제 2001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당시에는 국내에 아무 곳에서도 이 극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유학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2004년에 UST가 창립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극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기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타이밍도 좋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딱 잡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UST가 K루트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제가 UST를 통해서 극지를 선택을 했고 이후에 이제 지금 K루트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맞습니다. 지금 UST가 K루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K루트를 또 말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뭐 K뮤직, K푸드, K드라마도 있지만 또 K루트가 있는 걸 보고 오늘 저 처음 알았는데 1740km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긴 거리예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게 사람처럼 뭐 고속도로처럼 갈 수 있는 길인지 어떤 루트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제 K루트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거기에 뭐 저희가 아스팔트를 포장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남극이니까. 남극 탐사팀이 안전하게 남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크레바스라든지 이제 다양한 위험한 지형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의 위치 좌표들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것을 저희는 K루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데 왜 우리나라만의 루트를 개척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루트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나요? 예, 우리나라가 장보고 기지를 짓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의 기지나 다른 나라의 배를 이용해서 남극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제한돼요. 예를 들면은 빙하를 시추를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기후 연구는 실제 그 기지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하고 저희는 약간 좀 부수적인 연구만을 해야 되는 등 이런 연구 주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길, 우리만의 기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에서 필요한 것이 진보성과 신규성인데 남극에서도 그것이 확실하게 적용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강연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빙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 저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나 이런 소설에서도 빙하가 녹으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굉장한 시나리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가설이 좀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빙하가 녹으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빙하가 녹으면 제가 실직을 하겠죠? 맞아. 네, 저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맞아요. 빙하가 녹으면 아마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빙하가 지금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상당 부분 반사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빙하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지구로 들어와서 더 따뜻해질 거고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 저희가 겪지 못한 고대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걸 들어서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빙하는 아니지만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동토층이 녹으면서 뭐 탄저균이 다시 예전에 없어진 줄 알았던 탄저균이 다시 부활해서 그 주변의 술록들이 다 이렇게 몰살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히말라야에서 시추한 빙하에서는 실제로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지금 그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동토층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그 동토층에 제가 공부하기로 한 1,600만 톤의 메탄이 같이 얼어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내뿜어지게 되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한 20배 정도 강력한 온실 효과니까 이 기후변화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고 지금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이 좀 어려운 말로 양의 되먹임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토가 녹고 그 안에 있는 메탄이 나오고 얘네들은 기후를 더 높이 그러니까 따뜻하게 만들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현재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UST Fun Science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K루트를 남극에 개척하신 이강현 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신가요?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극지 과학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재밌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중한 강연과 또 명쾌한 해답도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오늘 두 분의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지구님 어떠셨어요?
일단 기후위기부터 우주 탐사까지 너무 즐거웠고요, 극지이야기. 그리고 이 단장님 계신 곳이 미답지 연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가지 않은 이 길, 우리나라 과학의 지평을 넓힌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만큼 우리 국민의 많은 응원이 필요하겠다. K-팝보다 이제 K-루트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저희 혜리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한데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끓고 있는 지구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제 온난화 위기가 크게 오고 있는데, 이럴 때 딱 극지연구라는 저희가 주목해야 할 연구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장님 모시고 멀리 떨어진 극지연구소 이야기를 아주 옆집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주셔서 너무 재밌고 고마웠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 극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가서 그 중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럽고요.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UST 출신의 우리 단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가슴이 아주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의 열정이 정말 남극에 있는 빙하를 싹 녹여버릴 만큼 뜨겁지만요. 또 무엇보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더해지면 이 K루트가 확장되는 날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유튜브로만 시청을 하고 계셔서 좀 많이 아쉬울 텐데요. 네, 오늘도 유튜브 댓글에 이번 주제와 관련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펀한 강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UST 펀 사이언스!